머스노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5개 이슈들 가운데 가장 먼저 준비한 소식 바로 중동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누구로부터의 공격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처음 나온 발언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이란은 카타르와 또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현지 시간 23일 감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악시오스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카타르 수도 도하 인근에 위치한 알 우데이드 미 공군기지와 이라크 내 알 아사이드 공군기지에 최소 1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이란의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은 지난 21일 미국이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해서 벙커버스터 등을 투하해 공격한 데 대한 보복전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에 대해 파괴적이고 강력한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기지는 공군 사령부와 또 서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테러리스트 군대의 가장 큰 전략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국의 영토 보전, 또 주권,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를 인용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공격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의 폭탄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카타르 방공망이 이란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으며 부상자나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또 댄케인 합창의장 등과 함께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미국이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앞서 어제 미국은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곳의 핵시설을 타격한 이후에 알야토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으로부터 핵시설을 폭격당한 이란 정권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압도적 무력의 영토가 연일 유린당하는 데다가 마지막 보루인 핵시설까지 타격을 받자 궁극적 억제력을 쟁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강경론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핵시설 공격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카드까지 꺼내들자 국제 유가가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 국회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결의안을 가결을 한 상태고요. 봉쇄에 대한 최고 결정은 조만간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지금 조선 여러 척이 해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당 불안 주세 가운데서도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150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형 유조선 2척이 미군의 이 이란 공격 직후에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서 빈손으로 유턴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미군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 해운 업계도 경계 태세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방향으로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 들어서던 이 코스 위즈 덤 레이크호 그리고 사우스 로열티호 등 초대형 유조선 2척이 미국의 이란 폭격 직후인 현지 시간 22일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서 항로를 정반대 방향으로 급변경했습니다. 두 유조선의 항로 변경에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을 했고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이후에 이 해역에서 GPS 장애 등 통신 이상 현상이 급증했으나 이번 항로 변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운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LNG의 경우에는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5분의 1이 이 해협을 지나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각국 정부는 해운 업계 등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최다 유조선 보유국인 그리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직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리스 해양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계획하고 있는 선박의 소유주, 해운사 등에 보낸 통지문에서 항로를 재검토하고 인근 안전한 항구에서 대기할 것을 권고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미 연준에서 가장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이 7월에 FOMC에 대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연준 내 주요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계속해서 조기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채권 금리가 이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보먼 부의장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체코 중앙은행 주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된 상태에서 유지한다면 이르면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는 무역 관련 상황 전개나 기타 요인들로부터 의미 있는 경제적 영향을 보지 못했으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음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지속해서 회복력을 보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로 인한 재화 가격 상승 압력이 다른 요인들로 상쇄되고 있다며 PC 인플레이션의 기저 추세는 현재 지표에서 보이는 것보다 연준의 2% 물가 목표에 훨씬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작고 일회성 물가 상승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무역 협상에 따라서 현재보다 낮은 관세율로 귀결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는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낙관론의 재개와 일치한다며 나아가 올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보게 되더라도 미 경제의 증가된 여력이 그 영향을 작고 일회성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 연준 주요 인사 가운데서도 가장 매파 성향으로 꼽혀있던 인물입니다. 앞서 연준이 미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을 때 12명의 연준 위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50bp 인하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25bp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2005년 이후에 처음이고요. 보먼 이사는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이 공개 발언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다시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공개석상에서 매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이 테슬라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기다렸던 오스틴 공개 출시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평가들은 엇갈린 상황인데요. 유명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 연구원은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텍사스주에서는 규제를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월가 분석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러나 여전히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CNBC에 따르면 월가의 최대 테슬라 매니아로 꼽히며 초대를 받아 직접 로보택시를 타본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구겐하임과 또 바클레이즈 등의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주가에 로보택시가 높이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얼마나 확장될지가 관건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현재의 투자 의견은 특히 양극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현재 테슬라를 커버하는 분석가 54명 가운데에서 매수는 24명, 그리고 보유는 19명, 그리고 성과 저조는 8명, 그리고 매도는 3명이며 평균 목표 주가는 289.3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높은 주가는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로보택시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TN 코엔의 분석가 이타이 미카엘리는 타본 사람들의 피드백을 관찰한 결과 테슬라의 운영 영역이 웨이모보다는 적지만 테슬라의 UI가 잘 개발됐고 또 이동도 정확해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구겐하임의 분석가는 테슬라의 주가에 가치 평가가 내재된 로보택시의 기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속한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버스에서는 이 파이서브에서는 연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핀테크 기업 파이서브가 올해 말까지 자체 스테이블 코인 파이 USD를 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플랫폼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업 솔라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팍소스와의 협력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또한 파이서브는 페이팔과 주요 신용카드 네트워크들과의 제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플랫폼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블록체인 환경에 호환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결제 수요 증가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